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9포인트, 0.7% 떨어지면서 2,343.91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전날보다 29.96포인트, 3.7% 넘게 급락하면서 778.02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외국인이 각각 1,093억 원, 1,201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2,43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6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644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 투자자가 1,448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도 오후 들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32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현대차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네이버, 삼성SDI,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삼성물산이 들어있는 유통 섹터가 2.8% 강세를 보여줬고요. 삼성생명이 있는 보험 섹터도 0.7% 올랐습니다. 그 밖에 운수장비, 의료정밀도 각각 2%에서 0.7%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섬유의복, 증권, 기계, 종이목재 섹터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 제넥신, 알테오젠, 시젠, CJENM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전일보다 5원 2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27원 70전에 맞췄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조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이 3% 넘게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생각을 좀 돌이켜보시면 제가 네. 아마 8월 정도부터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간다. 네. 말씀 첫 번째 드렸었고 또 두 번째로는 한국 시장이 원래 전 세계적으로 좀 리딩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선행지수 지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 시장이 전 세계의 그러한 변화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제 코스닥이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 흐름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워낙 그 사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지난 8월 이후부터 한 2달 반 이상 나타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역으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만큼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7월 초순 이후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나스닥을 제외하고서는 좀 박스권, 그러니까 상단도 막혀 있고 하단도 어느 부분은 좀 지지가 되고 있고 다만 그 안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은 잘 보이고 있는데 7월 초 수준으로 지금 그 녹색 선이 지금 한국의 그 코스닥 지표입니다. 거의 미국 그 나스닥 100하고 이제 같이 장을 겨루다가 지금은 지금 10월 달 들어서 완전히 급락을 해갖고 지금은 코스피랑 S&P 500 중국 지표 다 똑같이 지금 이제 수익률이 거의 다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네. 이게 어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빠졌으면 이제 결국은 나스닥도 요 지표들을 쫓아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장세, 그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왔던 장세들이 지금 3분기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동성, 미국의 대선과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일종의 약간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위험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는 바닥 다지기 과정이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소위 신용으로 많이 이제 레버리지가 걸려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은 추가적인 좀 변동성이
가능성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지수로 놓고 보면 기술적으로 이번 주 정도가 바닥권을 다지는 이제 구간, 되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주 정도의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바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네. 시기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 추이인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그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3천 명.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체크를 해봤더니 지난 7월 달 그 1차 팬데믹 때 정점을 넘어선 수준이더라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3, 4월 달에 정점을 넘어서 있는 국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미국도 이제 이미 진작에 좀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 게 이미 저희가 2분기 때 활동 지표들 결국은 봉쇄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전혀 못 움직이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갈 때 얼마나 경제에 충격을 보는지 보여줬습니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보시면은 영국이 지금 그 9월 달부터 급격하게 활동 지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이제 활동 지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구글을 쓸 수 없어서 저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중국도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 저 아래는 이제 중앙 유럽입니다. 체코 이런 국가들. 결국은 전반적으로 유럽 중심, 또 미국, 구미 중심으로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필요한 활동 지표들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게 이 4분기의 그런 경제 성장률의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걸 더블 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우려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에 목을 맸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런 더블 딥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구멍을 메워주기 위해서 의회가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길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제 사실은 대선 이후로 좀 넘어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결국은 우려했던 것들이 그 코로나의 재확산과 추가 부양책이 없는 상태에서 맞기 때문에 더블 딥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구글 활동 지수라든지 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 추이를 보게 되면 4분기 성장률이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보통 주식시장하고 이러한 경기 지표를 상관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선행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제 활동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경제 활동이 주식시장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은 그렇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져 있는데 보시면 이게 1960년부터 거의 80년 차트입니다. 네. 그 경제 지표랑 주식시장의 주가 수익률이랑 코릴레이션이,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0.5에서 0.8 사이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유일하게 2번 정도, 90년도하고 93년도 사이, 그다음에 지금 2018년도에서 지금 2020년 사이만 상당히 그 상관관계가 급격히 떨어져서 지금은 소위 마이너스, 역으로 가는 거죠. 경제 성장률은 역성장하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은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조정 분위기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도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2%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 역시도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우선은 조금 하락으로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다시 제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조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은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동성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받쳐줬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아마도 선거 이전까지는 아마 이 부양책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선거일까지는 이런 시기가 계속해서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그런가 하면 국내 증시에서 어제는 삼성그룹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그룹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배구조 이슈가 계속해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건희 회장님 대해서도 실제 그랬듯이 계열이 분리가 되는 경우의 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 이번 이재용 부회장님이나 지금 현재 이서연, 이부진 이런 가족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하고 본인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계열사들로 아마도 좀 갈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오늘도 삼성그룹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이런 종목들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그런가 하면 코스닥이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770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리고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올해 주인공이라고 하던 이런 개인들이 계속해서 조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급적으로 3억 이상의 3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포함이 되면서 양도세액에 대한 이런 세금을 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12월 말까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당정청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이런 조금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조금 당분간은 최소한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인 이런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좀 한 일주일 이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딛고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수출이 다시 살아난 이유 때문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올 3분기 경제 성장률 어떻게 나왔나요? 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 2분기보다 1.9% 증가한 456조 8,6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이는 2010년 1분기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난 2분기보다 15.6% 늘어난 덕에 역성장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상반기에 비해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꽤 나아졌다라는 건데 수출 이외 다른 분야는 어떤가요? 네, 수출과 함께 플러스 성장을 이끈 것은 설비 투자였는데요. 기계류와 운송 장비 등을 중심으로 6.7% 늘었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는 지난 2분기보다 0.1% 위축됐는데요. 지난 2분기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반짝 살아났지만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여파로 다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실질 국내 총소득인 GDI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교육 조건 개선의 영향으로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7% 내림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0.58% 떨어진 2,330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낙폭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면서 760선까지도 밀려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 내림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62,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좀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81,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0.2%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이 오늘 2.7%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24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물산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해서 삼성그룹도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또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장에서도 견조하게 강세 흐름을 이어갔었죠. 오늘 또 삼성물산이 2%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현재 예상 체결가 12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역시 1.6% 추가적으로 강세가 예상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18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또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낙폭이 두드러졌던 모습인데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CGN이 4% 약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3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알테오젠, 셀트리온제약도 각각 2%에서 1% 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CJ ENM이 오늘은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와 그 지분 교환으로 인해서 콘텐츠 제작 협력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0.6%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31,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펄어비스 KMW도 1%대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경기 지표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도 뭐 신흥국 또 우리나라, 아시아를 중심으로는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해봤다시피 수출 증가세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중국의 GDP 결과 또 그것에 기반한 이제 무역의 그런 호실적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한국의 이제 3분기 우리나라의 그런 GDP 호실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난주에 봤던 거와 유사한 차트이긴 한데 세계 이제 실질 수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왼쪽 차트입니다. 가파르게 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초록색이고요. 거기에 이제 붉은 점선이 이제 그 신규 수출 주문입니다. 보통 이제 주문 받아갖고 수출하니까 상대적으로 결국은 향후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증가율이 올라갈 거다 보고 있는 거고요. 우측 차트는 선진국하고 신흥국을 나눈 겁니다. 녹색이 신흥국, 그다음에 회색선이 이제 선진국인데요. 확실히 신흥국 중심, 결국은 중국이겠고 한국일 겁니다. 결국 이런 국가들의 결국 수출 회복 자체가 결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갈라놓는 상대적으로 소위 저희 경제 펀더멘탈을 차이를 내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경제에 있어서 미국 소비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 소매 판매 지표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G2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인데 이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네네. 중국은 생산,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생산 자체와 소비 이제 파란 녹색이 이제 그 산업 생산이고 붉은색이 이제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래도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우측 차트인 미국은 소비는 그 소위 추가 부양책 때문에 돈을 나눠줬기 때문에 소비는 가파르게 리바운드를 했는데 지금 보면 산업 생산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괴리가 결국은 중국이 대미국 그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대 최고의 그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대미국을 향해서 이런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시아권의 제조업 기반의 국가들한테는 큰 기회가 된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각국의 결국은 소비는 그래도 남아겨 있는데 네.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코로나가 덜
통제되고 되어 있는 아시아권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결국 이런 것들이 아시아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서구권의 경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네.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운임 지수도 늘어났겠네요. 예, 아까 예. 어제 한국의 그 운임과 관련돼 갖고 소위 이제 상선 업체들의 이제 주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네. HMM이나 이런. 근데 이제 중국발 운임 지수를 보시면 지난 10년 내 최고 수준에 근접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네네.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결국은 중국에서 수출하는 그 물동량들이 늘어나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상대적으로 그 선봉량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소위 말하는 쇼티지, 결국은 그러니까 배가 모자른 거죠. 수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그 일종의 반대 급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나 한국 같은 제조업 수출 기반 기업들과 국가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운임 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럴 때 그 공포 지수라고 하죠. 빅스 지수도 다시 커지기 마련인데 상대적으로 빅스 지수의 그 증가세는 좀 주춤한 것 같아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소위 이제 그 주식의 그 공포지수인 빅스는 크게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걱정을 했던 얘기 저 붉은색이 무브 지수라고 그래갖고 채권의 공포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빅스는 주식의 공포지수고 무브는 채권의 공포지수인데 네네. 통상 채권의 공포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주식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런 괴리가 생기고 나면은 급격하게 주식 쪽에 공포지수가 급등하는, 뒤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제 저녁에 결국은 빅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저희가 보셔야 될 거는 항상 이제 신용시장,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셔야 네네. 될 것 같고요. 무브 지수가 일종의 지금 빅스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변동성 구간에서의 기술적 지표를 보기에는 무브 지수를 계속 열심히 추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미국 쪽에서 그동안 고점 논란이 있었던, 거품 논란이 있었던 대형 기술주들 있잖아요. 물론 간밤에는 다우 지수가 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이러다가 또 붕괴되는 거 아닌가, 좀 지지선이 뭐 추세선을 이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도 이제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거기에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흥미로운 차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형 기술주 6개의 시가총액이 유럽의 7개국 시가총액, 시장 전체를 다 합한 시가총액보다 더 커져 버렸습니다. 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유럽 7개국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러시아, 폴란드입니다. 이 시가총액보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6개가 완전히 넘어서 버렸거든요. 물론 네. 4차 혁명 시대고 대형 기술주들의 엄청난 성장률을 감안하면 충분히 저게 가능하다, 정당화된다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성장주란 얘기가 붙었죠. 예, 근데 저건 좀 과하지 않냐 이런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그런 수준까지 와 있지 않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대형 기술주의 가격 조정을 예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저는 충분히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와서도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이번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텐데 네. 서프라이즈에 대응해서 주가가 반응할 거냐. 근데 실제로는 이번에도 2분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실적 시즌의 80% 이상이 네. 지금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까지 못 가고 있죠. 그만큼 눈높이들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게 예. 이제 첫 번째고요. 웬만큼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 게 네네. 지금 전 세계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주가 수익률 상대 성과가 검정색 선이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0월 27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닥을 중심으로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흘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반대 매매 물량까지 겹치면서 어제 800선을 이탈했고요. 780선마저도 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오늘 장중에 이 낙폭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 한때 3% 넘게 떨어지면서 2달 만에 최고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주를 중심으로 거품 논란이 상당한 데 이어서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추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차 팬데믹이 시작됐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미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 의회 통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현재 0.6%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28, 2,330선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2,327.94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자, 코스닥 0.89% 내림세입니다. 지금 771선입니다. 자, 오늘 과연 이 낙폭이 더 커지는지 아니면 낙폭을 줄여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0.6%에서 0.7%가량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 현대차가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1% 상승세로 28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은 2% 약세입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흐름이 좋아요. 좀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0.8% 상승세. 어제장에서도 시장 조정을 보인 가운데서도 현대차 견조하게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사흘 연속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현대차 다시 한번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7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4.9% 상승으로 사흘 연속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주가는 5만 40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기관 쪽에서 좀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장에서는 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빠르게 매수 주문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그룹주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 낙폭이 코스닥 대비로 좀 제한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삼성그룹주가 많이 오르면서였기 때문이죠. 삼성물산입니다. 어제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것 같습니다. 어제 13% 급등세를 나타냈던 모습과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죠. 0.4%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11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S도 올라갑니다만 역시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0.5% 상승으로 지금 18만 3천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밖에 다른 종목들 오늘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흘 연속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역시 또 81,000원 간신히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젠과 알테오젠도 역시 내림세입니다. HLB도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일부 지금 엔터 쪽 주가만 좀 견조하게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CJ ENM이 0.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3만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0.6% 상승세로 7만 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는 또 코스닥에서는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아직까지 유의미한 규모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보험과 투신권을 중심으로는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4억 원 지금 소폭 순매도고요. 개인 투자자가 2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오늘 철강, 금속, 의약품 섹터 그리고 운수 장비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 장비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역시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늘 전기전자와 유통 섹터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68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123억 원, 9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개장 상황입니다. 외환시장. 달러 환율 4원 30전 상승하면서 1,13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센터장님 성장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성장주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트 한번 다시 열어봐 주시면 기본적으로 검정색 차트가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주가 수익률의 상대 성과입니다. 이제 네. 성장주가 많이 특히 지금 2000년도 들어와서 급격하게 더 많이 올랐다는 거. 2020년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반면에 붉은색이 이익 성장과 관련된 상대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덜 올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결국은 성장주가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익이 그만큼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갭이 이제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성장주가 많이 비싸졌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성장주가 웬만큼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고서는 조그만한 그 충격에도 주가가 많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미국에서 대형 기술주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은 종목들이 떨어질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은 충분히 국내 성장주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한국의 그 소위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율로 놓고 보면 가치주의 비중이 좀 더 많은 나라죠. 그렇고 시장 자체적으로 가치주 성격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되게 낮은 국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똑같이 도매금으로 소위 시쳇말로 도매금으로 넘어갈 확률은 조금 덜하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이제 차트 11번을 열어봐 주시면 지금 검정색 선이 이제 신흥국도 신흥국 내에서 갈라지고 있는 거죠. 보시면 짙은 파란색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수고요. 네. 하늘색이 전체 신흥국에서 그러니까 위는 아시아만이고 밑에 하늘색은 아시아를 제외한 신흥국입니다. 놓고 보시면 아시아가 월등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저걸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과 한국과 대만 같은 국가들입니다. 예. 아까 보셨던 이제 무역이 상당히 활발되고 수출이 잘 되는 나라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값을 매기기 시작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변동이 왔을 때 물론 단기간에 같이 변동하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 유지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내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대만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조업 비중이 상당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대만 같은 케이스는 결국 기술 반도체가 제일 강한 국가고요. 이제 그다음에 한국이나 중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그 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조업 전반에서 이제 수출이 많은 소위 말하는 다각화가 잘 돼 있는 제조업 국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가 연초 이후에 많은 차이를 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밑에 짙은 파란색은 1월부터 3월 달까지 이제 코로나 확산기에 주가가 하락한 폭이고 위에 옅은 하늘색은 이제 4월 이후부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대만, 한국 이런 국가들 이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투자자들이 차별화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국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나라는 조금은 그 조정폭이 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소위 회복 탄력성이라고 예. 하죠. 빠지긴 같이 빠질 텐데 리바운드가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조정을 받기에 앞서서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으시라는 것들이 그럴 때 이제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시장이 그래도 빠르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 코스피도 아직은 하락세긴 합니다만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 말씀해주신 제조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뭔가 그런 부분을 좀 반증하는 부분이겠네요. 네, 다행스러운 예. 거죠. 이제 시장의 그러한 평가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선거 유세 활동을 하면서 뭔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하고 지지율 격차를 좀 좁히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바이든 압승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고 뭐 이른바 상하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까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국 이 대선 자체가 누구든 양쪽이든 압도적으로 그 승리로 끝이 나면은 주시장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대선 이후의 변동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애매하게 끝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차트가 나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든의 압도적인 우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충 8대2 정도로 이제 바이든이 이번에 대선이 될 거다. 다만 상원까지 휩쓰는 민주당이 상원 하원을 다 휩쓰는 비중은 이제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휩쓸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이제 일주 정도 지났고 이제 나머지 일주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과거 16년도에도 상당히 이제 많이 리커버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게 아무래도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뭐 샤이 트럼프, 요즘은 또 샤이 바이든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샤이 바이든 있습니다. 샤이 네. 트럼프도 있고요. 차트가 좀 열어져 있는데 재미있는 지금 설문조사인데요. 고소득층, 지금 밑에 보시면은 그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조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전화로 네.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예. 사람이 물어봤을 때 고소득층은 바이든 지지한다고 그랬다가 온라인으로 가면은 10%가 빠집니다. 이게 결국은 고소득층의 샤이 트럼프가 있다라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저소득층은 그 반대고요. 예. 결국은 여전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확률들은 저런 이제 일반적인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충분히 샤이 트럼프가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다. 네. 16년도도 있고 지금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 우편 투표 얘기, 트럼프 같은 경우 우편 투표가 거의 뭐 조 바이든의 표라고 예상을 하고서 우편 투표는 뭐 부정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한 1억 명 이상의 이제 투표 중에 네. 절반 정도가 대략 1억 2천에서 이제 6천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를 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6천만 명 중에 4천만이 우편 투표고 2천만 정도가 그 소위 사전 투표를 했는데 지금 대략 절반 정도,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소위 이제 그 바이든 지지자고요. 이제 한 30% 정도가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현장 투표로 가서 봤을 때 결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현장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네네. 현장 투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긴다면 그 여세를 몰라서 지금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결국에서 우편 투표를 무효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날 현장 투표를 누가 압도적으로 이기느냐가 결국은 변동성을 높이느냐 줄이느냐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는 그 미국의 6개 주 경합주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뭐 지금 펜실베니아라든지 아니면은 미시건, 뭐 위스콘신 이런 뭐 러스트벨트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경합주다 보니까는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합주가 원래는 6개에서 뭐 12개까지 네, 늘어났다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좀 흥미로운 차트는 이게 뭐냐면 2016년 트럼프하고 클린턴이 붙었을 때 대략 4, 5% 이상의 격차들이 그 소위 경합주에서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그 당시하고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그런 차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냐. 결국은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건 그때보다 더 격차를 바이든이 많이 벌렸다는 거고 붉은색은 그때보다 트럼프가 좁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에는 거의 제로입니다. 결국은 2016년하고 격차가 똑같다는 결국은 샤이 트럼프의 규모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 가능성도 여전히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 차트를 그냥 같이 열어봐 주시면 그래서 지금 주요 지금 섞여 있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뭐 특정 그냥 그 조사치입니다. 플로리다는 좀 붉은색이 뚫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이건 트럼프가 역전했다는 얘기고요. 펜실바니아하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지금 격차를 초접전으로 좀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바이든이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11월 3일로 다가갈수록 경합주가 다 추격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바이든이 여전히 우세하긴 하지만 열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미 대선에 가려져 있었던 또 중국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중국 오중전회가 열리고 있는데 뭐 중국 좀 경제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거의 종식 선언을 할 정도니까 이러다 보면은 앞으로 10년 내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예, 이게 미국의 그 블룸버그에서 어제 나왔던 기사의 예. 뉴스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결국 미국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전체 이제 G2에서 G1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10년 내에. 근데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를 공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국이 기술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 분야의 걱정들이 커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 그 소위 오중전회를 하면서 지금 중국 자립 경제를 목표로 하고 그 안에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 산업이 핵심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차트에 떠 있는 걸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의 전체 5개 분야에서 예. 맨 우측이 후공정 분야인데 상대적 기술이 좀 난이도가 낮은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중국의 자립도가 높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그 기술 난이도가 높은 반도체 장비나 설계 자동화, 디자인 뭐 이런 쪽은 거의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미국 기술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화웨이가 해보니까 결국 미국이 막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이쪽의 발전, 투자를 급격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여기에 이제 투자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좀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한다는 건가요? 대략 지금 알려진 건 이번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대략 예. 알려진 거는 향후 5년간 기술 분야에 1.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0조가 1,500조. 넘는 돈입니다. 예. 거의 우리나라 GDP의 한 80%, 한 해 GDP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요. 네. 결국은 지금 국가별 반도체 생산 능력으로 보면은 한국이 이제 전 세계 1등이고요. 이제 대만, 일본 순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객관적으로 반도체 생산 능력은 유사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소재 부품 기술은 다 들여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중국은 이 분야에서 따라잡지 못하면은 소위 말하는 4차 혁명 시대에 대응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뭔가 반도체 회사끼리 뭐 M&A라든지 이런 이슈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빨리 사는 것이 예. 그것이 이제 그래서 내재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지금 결국 중국 회사들도 그런 측면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 기회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지금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보니까 양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좀 확인하고 일단은 좀 반등을 보여주는 분위기인데 역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럴 때 또 쉬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이럴 때도 좀 뭔가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런 측면에서의 집중 투자의 그러한 수혜를 놓고 본다면 결국은 중국이 일단 중국 내의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를 하겠지만 네. 눈을 크게 돌려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반도체 소위 이제 선진 기술을 갖고 예.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하거나 합작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네. 돈은 이제 충분히 정부가 그렇죠. 싸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제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ETF들을 갖고 네네. 왔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 미국의 ETF들입니다. 이제 4가지 정도 ETF가 있고 여기에 연초 이후로 한 30% 이상 좋은 호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이제 예. 여기 안에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냐면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제 아쉽게도 아직 연초 대비로는 이제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국내 이제 하이닉스, 뭐 이제 DB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결국은 이제 이런 한국 ETF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본토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ETF도 좀 밑에 새로 나왔어요. 글로벌 X 차이나 세마이콘 ETF라고. 이런 결국은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ETF에서부터 투자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내셔서 개별 종목으로 가신다면 예.
아까 그 차트를 네. 그 18번 차트를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시면 제가 지금 지적해드렸던 분야 좌측에 이제 반도체 장비, 예. 설계 자동화 IP, 디자인 분야 이쪽이 중국의 지금 자립도가 제일 낮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의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앞서서 그 ETF,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ETF 상품에 투자해도 좋은 건데 그 ETF 보면은 미국 ETF하고 우리나라 ETF하고 그 최근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예. 이제 그 소위 그 구성 종목들이 이제 다른 게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미국의 유수한 이제 퀄컴이나 이런 종목들이 미국 ETF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런 건데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보시면 8월 이후부터 지금 그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나스닥과 코스닥이 벌어졌던 시점하고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다면은 한국은 이미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측면이고 네. 오히려 미국계 지금 나스닥에 있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인 반도체의 시장이 화랑으로 갈 때 한국의 ETF도 충분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상승 룸이 더 많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또 어디장에서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LG와 카카오, 넷마블, 네이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카카오, 넷마블, 네이버가 오늘 또 상승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LG전자, 하나솔루션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보도록 하죠.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LG전자, 하나솔루션도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S는 오늘 또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아요. 현대모비스도 역시 상승폭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신한지주, 기아차, SK케미칼, NC소프트입니다. 역시 기아차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7% 강세로 51,600원이고요. SK케미칼도 오늘 2%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0.2% 내림세로 낙폭을 빠르게 좀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2,336선이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59% 오름세로 782.59포인트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